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맨발로 걸어라. 지은이는 박동창, 출판사는 주국일미디어입니다. 책값은 17,000원, 292쪽, 초판 일쇄는 2021년 7월 24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박동창, 1952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한국외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5년간 헝가리 대우은행 성공의 주축이었고 1996년 폴란드에서 LG 페트로은행을 인수한 후 CEO 및 은행장으로 부임, 3년 만에 폴란드 내 톱4 은행으로 성장시켰다. 2006년 귀국 후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08년 하나금융 글로벌 전략고문, 2010년 KB금융 최고전략 책임자 부사장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헌신하였다. 은퇴 후 폴란드에서 깨달은 맨발 걷기 치유 효과를 계도 계몽하고자 2016년부터 서울 강남 대모산에서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운영해왔다. 2018년에는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를 창립했다. 모든 운동 중에서 걷기가 최고다. 멀리 걷기를 습관화하라. 토머스 제퍼슨. 인간은 원래 맨발로 걷도록 설계되었다. 평생 신발을 신고 살아 병이 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 웬만한 질병들, 즉 현대 문명병들은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다. 맨발 걷기에 관한 기록은 저자가 아는 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동의보감은 약보보다는 식보, 식보보다는 행보라고 하여 걷는 것이 먹는 것은 물론 보약보다도 더 좋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지만 따로 맨발로 걸어 흙과 접촉해야 건강해진다는 점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라 권하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저 지저분한 길을 맨발로 걸어서 되겠는가, 병균에 감염되지 않는가 등의 고정관념과 착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다.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나면 맨발로 걷는 가장 단순하고 용이하고 무해하고 일체 무비용의 새로운 건강 세상의 길이 열린다.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은퇴한 한 암 전문의 친구를 만났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잠시 이야기했다. 자네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평생을 보냈고 이제 은퇴하셨으니 마음을 여시고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게. 최근에 우리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통해서 많은 회원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된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치유의 근거는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발견된 접지 이론에 따라 신발을 벗고 맨발로 접지하면 몸속의 활성산소들이 중화되고 소멸된다는 사실의 확인이야. 그래서 암의 원인을 제공하는 활성산소가 신발을 벗고 접지하게 되면 중화되고 소멸되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우리 회원들의 암이 치유되고 있다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음으로써 활성산소를 매일매일 소멸시키도록 권하고 있어. 그리하면 암 환자는 치유되고 암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도 암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예방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이지. 그랬더니 그 인자한 모습의 의사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한 예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이야기하는가?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 과학적인 입증이 되어야 그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이네. 그리고 암의 치유는 반드시 정확한 처방에 따라 정확한 약을 투여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맨발로 걸으면 치유된다고 일반화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야. 그것은 마치 한 종교 집단의 이야기나 다를 것이 없네. 친구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평생 약 40년 의사로서 환자의 처치를 해온 당연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환자는 반드시 약으로 치료한다는 무서운 고정관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의 메디컬라이제이션이 사회적인 병리 현상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수는 몸에 조그마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마치 출근하듯 병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뜸 뜨고 약을 지어 먹고 하는 일들이 일상의 한 생활 패턴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병이 들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현대인들이 질병의 질곡 속에서 살아가게 된 원인의 대부분은 접지의 차단 때문이다. 먼저 맨발 걷기란 쉽게 말해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걷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그리고 접지는 문자 그대로 땅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가 항상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몸 안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들이 중화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활성산소들은 몸 안을 돌며 성한세포들을 공격하여 각종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들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신체 부위에 각종 만성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016년 저자는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맨발 걷기를 통한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 세상으로 안내하였다. 많은 사람이 단지 신발을 벗고 매일 맨발로 걷는 일만으로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섬유 근육통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등 각종 질병에서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족저근막염, 무릎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살아가는 기쁨과 생명의 환희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 숲길의 돌멩이, 나무뿌리 등 자연의 진료들이 우리의 맨발바닥에 분포된 온몸의 장기들의 지압점들을 끊임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압해준다. 그 결과 발바닥의 지압점과 연결된 장기들의 혈액이 왕성하게 공급되며 천연의 혈액순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온몸의 면역체계가 강화되어 웬만한 질병은 스스로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바로 자연이 주는 지압이요, 자연이 해주는 발 마사지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 방사선, 번개, 지구 핵 등에서 나오는 열 등으로 끊임없이 충전되는 거대한 배터리와 같다. 지구가 방출하는 자연적인 전기적 에너지를 받아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는 신발 안에 깔린 고무 밑창은 모두 합성 소재의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절연체이다. 이로 인해 땅과 우리 몸과의 전기적 에너지 교류가 단절된다. 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면 우리 몸은 지구의 대지로부터 전기적 에너지를 자연히 공급받는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몸의 전압을 재면 통상 200에서 600mV 정도로 측정되는데 반해 맨발로 땅을 밟은 상태, 즉 접지된 상태에서 전압을 재면 땅의 전압과 같은 0V로 바뀌는 데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원래 활성산소는 몸에서 곪거나 상처가 난 곳을 치유하라고 몸 자체가 보내는 방위군이다. 상처를 공격하여 치유하고 나면 활성산소는 맨발과 맨 땅의 접지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여 악성 세포로 바뀌게 한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은 바로 맨땅이나 대지와 접지를 하는 것이다. 지구 표면이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우리 몸속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몸속으로 올라온 지표면의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결합하여 중화된다. 마치 건물 옥상에 피뢰침을 설치해 놓으면 벼락이 떨어질 때 피뢰침을 통해 접지된 땅 속으로 그 낙뢰의 수만 볼트의 전기적인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소멸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얼싱 또는 접지란 단순히 우리 몸이 대지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전기 분야에서 말하는 접지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접지란 전기기기나 전기 제품을 대지에 연결해서 감전이나 합선,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인체의 미세한 생체 전기 회로 또한 정전기와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된다. 요컨대 땅속의 전기 신호, 땅 에너지인 자유전자가 인체 접지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어 안정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1800년대 이후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고층의 집이나 건물에서 거주하며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암과 고혈압, 고혈당 등 현대 문명병들의 폐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속 자유전자의 형태로 우리의 몸이 전기적 영양소를 섭취하고 몸속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몸의 안정과 균형을 가져온다. 또한 접지는 맨발을 통해 땅속의 자유전자를 체내로 받아들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춤과 동시에 혈류의 속도를 올려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생성을 촉진하여 활기찬 삶과 함께 노화의 방지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안정화해 불안, 초조, 과민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종 염증과 통증들을 완화하고 치유한다. 두산백과는 이렇게 기술한다.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질병에는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간염,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자외선과 방사선에 의한 질병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생명활동의 찌꺼기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세포의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DNA까지 손상시켜 돌연변이 세포로 바꾸어 결국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발생된 활성산소인 짝을 잃은 전자에 새로운 짝인 전자, 즉 자유전자를 여하히 공급해 주어 활성산소의 과잉 상태가 지속됨을 막느냐의 문제가 바로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의 과제로 남는다. 살아가면서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하는 항산화 물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과잉된 활성산소는 암과 고혈압, 고혈당은 물론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등 수많은 질병으로 인류의 삶을 밀어넣고 있다. 미국의 공학 물리학자 가에탕 슈발리에 박사,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 4인은 2013년 2월 14일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발표한 논문 인간의 몸의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묽게 한다에서 건강한 사람 10명을 선정하고 접지 전과 2시간 동안 접지 후에 그들의 혈액을 채취,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피실험자 10명의 혈액은 2시간 접지 후에 적혈구의 표면 전하, 즉 제타 전위가 평균 2.7배 올라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만큼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이 올라갔고 동시에 혈액의 점성과 점도가 같은 비율로 묽어졌다. 혈액이 그만큼 묽어졌기 때문에 혈액이 엉겨붙는 엉김 현상이 해소되며 혈류의 속도가 평균 2.68배 빨라졌다. 실험을 통해 우리가 맨발로 2시간 동안 숲길을 걸으면 우리의 혈액은 그만큼 점성이 묽어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져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밝혀준 것이다. 한편 시나트라 박사는 2008년 가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접지 40분 후 혈액 점성의 변화를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발표하면서 접지는 혈전의 형성을 방지함으로써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근원적 예방 및 치유를 시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하면 피곤해서 귀가 후 2~3시간을 쉬어야 하는 반면 맨발로 등산을 한 후에는 조금도 피로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맨발 산행 시 땅속으로부터 우리 몸으로 올라오는 무궁무진한 자유전자의 공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몸과 피부도 젊어지며 항노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얼굴이 전보다 훨씬 맑아지고 피부가 고와지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저자의 대모산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에서 많은 회원이 맨발로 걸어 각종 암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질환 등 만성 질병들이 치유되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다. 맨발로 걷거나 접지를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아팠던 등이나 허리도 어느새 나아지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도 나아진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은 공학기술 최고의 걸작품이요 예술작품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발바닥 아치의 궁자형 구조와 그 탄성으로 인해 맨발로 걸을 때 어떠한 거친 길이나 자갈길, 딱딱한 길과의 충격도 자연스럽게 흡수함으로써 발은 물론 온몸 전체에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말랑말랑하게 하여 온몸의 근골격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이나 통증의 발생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중년층, 노년층 사람들이 족저근막염, 무릎 관절염, 고관절염, 요통, 척추관 협착증 등의 증세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과 구두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즉, 우리가 매일 신고 살아가는 각종 구두 등 신발에는 발바닥 아치의 궁자형 구조에 딱 맞춘 깔창을 끼워 넣어 신도록 함으로써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더 나아가 딱딱한 밑창 구두, 여성들의 경우 특히 하이힐을 신고 딱딱한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된 길들을 걸으면 걸을 때마다 관절과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고 그러한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충격들이 누적되며 각종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맨발로 맨땅 위를 걷게 되면 우리 발바닥의 아치가 본래의 스프링 기능, 즉 프레스와 같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동시에 발바닥 아치의 수축과 이완이 교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발등을 가로지르는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혈액을 밑에서부터 위로 펌핑해 올리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맨발로 걷게 되면 우리의 5개의 발가락들이 마치 부채살처럼 쫙 펴지게 된다. 그 발가락들이 땅을 밟고 안정되게 서게 하는 꺽쇠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몸과 함께 땅을 끌어당기면서 앞으로 나가는 추동력을 얻게 된다. 발가락의 힘이 세지면 발이 수송하는 혈액량도 늘어난다. 그리고 몸이 지니는 혈액량도 증가하게 된다. 발가락에 구부리는 힘과 속도가 약하면 발 근육뿐만 아니라 허리 근육, 경추 근육 또한 약화되어 머리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앞으로 굽어 수그러지는 현상을 일으킨다. 머리가 숙여지고 경추 근육이 제대로 동작을 못하면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치매, 파킨슨씨 병 등의 발병 원인이 된다.
노쇠 현상도 발가락에서 제일 빨리 오며 노쇠에 따라 발가락 힘이 줄어들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며 어깨와 허리도 굽어진다. 나는 걸을 때만 명상할 수 있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정신은 오직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 장 자크 루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들인 암과 심혈관 질환, 노화 및 시민성 질환 등의 원인이 접지의 차단 여부와 연관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서 땅과의 접지로 얻는 치유의 기적과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의 향유가 바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지극히 단순하고 쉽고 무해한 땅과의 접지로부터 비롯된다. 땅은 생명이다. 땅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주선 씨, 남, 71세는 2001년 한 TV 보도와 2008년 11월 호 한 월간지 보도에 의하면 간암 말기로 임파선암 폐암까지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1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병원의 최종 선고를 받고 강제 퇴원을 당하였다. 이주선 씨는 마지막 남은 날이 얼마 없으니 그럴 거면 차라리 집 뒤 청계산에서 죽겠다며 매일 청계산을 올라 하루 종일 맨발로 걷고 놀며 지냈다. 그런데 한 달 후 죽기는커녕 수개월 후에는 오히려 간이 재생되고 몸 전체의 암세포가 다 소멸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회원인 김영숙 씨, 여, 62세도 맨발 걷기 3개월 만에 원래 1년으로 예정되었던 비호지킨 림프종 혈액암의 항암 및 임상치료를 6개월 만에 끝내고 혈액암이 치유되었다라는 주치의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7년간 복용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외에도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회원들 중에는 다양한 암의 치유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땅과의 전기적 소통을 차단하는 고무 밑창과 발바닥 아치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깔창을 댄 신발, 즉 구두, 운동화, 등산화 등을 벗고 맨발로 땅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바쁜 현대 생활에 또 모든 길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된 현대의 삶이기에 종일 맨발로 살아갈 가능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봉쇄되어 있기에 최소한 하루에 한두 시간, 최소 2개월 이상을 매일 맨발로 걸어야만 한다.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회원인 이연주 씨, 여, 68세처럼 2017년 맨발로 대모산을 매일 걸은 지 2달 만에 갑상선 종양이 3cm에서 1.6cm로 반으로 줄어드는 치유 효과를 보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에 완치 판정을 받아냈다. 또 최순례 씨, 여, 63세 역시 3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 종양의 크기가 8mm였는데 맨발 걷기 후 1년 만에 종양의 크기가 3mm까지 줄어들었다. 조병목 씨, 남, 73세 역시 혈당 수치 300에서 370을 오르내리던 중증 당뇨병은 물론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두 쪽을 다 제거해야 하는 수술 날짜까지 받은 상태에서 수술 대신에 숲길 맨발 걷기로 그 두 가지 중증 병증들을 완전히 치유한 놀라운 사례를 증언한 바 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면역 항암제는 현재 환자 중 30% 정도만 그 치유 효과를 보지만 숲길 맨발 걷기의 경우는 매일매일 숲길을 맨발로 걷고 일정 시간 접지할 뿐만 아니라 섭생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치유율을 보일 것이기에 차이는 더 크다 할 것이다. 그동안 저자를 찾아 대모산까지 온 안타까운 암 환우분 중에는 40회의 항암을 마쳤다는 분도 있었고 무려 80회의 항암을 마쳤다며 얼굴이 노랗게 황달로 변하신 분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유능한 의사는 환자들의 암이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따르는 현대 의학이 갈 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답은 맨발 걷기와 접지이다. 사실상 24시간, 1년 365일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방식을 언제든 맨발로 땅을 밟고 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고, 암 수술 후, 특히 암이 깨끗이 수술로 제거된 경우 항암 대신 맨발 걷기와 접지로 암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지난 2020년 7월 13일 미국의 유명 배우 존 트라볼타는 그의 부인이자 배우인 켈리 프레스턴이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그녀가 많은 사람의 사랑과 격려 속에 유방암에 맞서 2년간 용감하게 싸웠으나 결국 그 싸움에서 졌다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밝혔다. 이어서 존 트라볼타는 MD 앤더슨 암센터의 주치의와 간호사들에게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부고 내용을 종합하면 존 트라볼타의 부인 고 켈리 프레스턴은 유방암이 발병한 지난 2년간 MD 앤더슨 암센터와 여타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아왔다. 위 존 트라볼타의 메시지를 보며 저자는 일본의 의학 박사 아보 도오루 교수 등이 공저한 우리가 몰랐던 면역혁명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기억해내었다. 일본에서 매년 33만 명의 암 환자가 숨을 거두는데 이때 유족들은 철석같이 암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중 80%에 이르는 26만 명은 암이 아닌 맹독성 항암제 투여, 방사선 조사, 불필요한 수술 등과 같은 암치료 부작용으로 사망한다라는 내용이다. 어쩌면 켈리 프레스턴도 암 때문이라기보다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항암 치료의 부작용 등 때문에 결국 그 싸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에 맞서 싸우는 투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해소하는 치병을 할 것이냐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현대의학에 따른 처방과 처치, 특히 암세포와의 싸움은 바로 맹독성 항암제의 투여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이겨내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에 이르고, 그러한 싸움은 정말 용기 있는 싸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항암 치료는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고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그 과정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과거 MD 앤더슨 암센터에 근무한 김의신 박사는 특정 암에 가장 잘 듣는 약을 5가지 정도 선정하여 환자에게 그중 2-3가지 약을 직접 고르도록 권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성공률은 약 30에서 50% 정도라 했다. 반면 우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의 암 치유 방식은 암과 투쟁하고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암의 근원이 활성산소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킴으로써 암의 근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원의 항암 치료를 병행하느냐의 여부는 각자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다. 위 켈리 프레스턴과 같은 유방암으로 고생했던 최순례 씨, 여 63세의 경우 2016년 유방암 악성 종양을 발견한 이후 맨발로 걷는 등 여러 자연치유 노력을 다하다가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2017년 11월 수술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 처음 8mm였던 종양이 3mm로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차라리 수술하지 않고 계속 맨발로 걸을 것을 하는 후회를 하였다고 한다. 최순례 씨는 수술 후에도 매일 맨발로 걷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아예 양평의 숲속으로 집을 이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숲길을 걸으며 살아온 결과 지난 2019년 3월 병원으로부터 검사 결과가 놀랄 정도로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누구든 땅으로, 어머니 대지로 돌아와 맨발로 걷고 놀고 즐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치유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하는 좋은 약이라고 의사들이 매일 먹을 것을 권고해 왔던 약이다. 그래서 60대가 넘은 분들이나 심장 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장복해 오곤 하였다. 그런데
최근 일단의 의학계에서 그 아스피린이 뇌출혈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국내 언론도 그러한 딜레마를 보도한 적이 있다. 과연 우리는 꼭 약을 먹어야 어떠한 신체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치유되는 것일까? 왜 혈액이 묽지 않고 진득진득해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각종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이 생기는 것인지, 약을 먹지 않고 근본적으로 예방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를 않는다. 저자는 지난 20년을 폴란드의 카바티 숲길과 서울의 대모산 숲길을 맨발로 걸으며 맨발 걷기가 사람의 재반 건강의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접 체득하였다. 심혈관 질환자들의 가슴 통증 현상이 단순히 맨발로 숲길을 매일 걸음으로써 개선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심지어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온 반신마비가 단순히 자갈 지압보도를 매일 2~3시간씩 맨발로 걸어 수주 만에 마비가 풀려내리는 놀라운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각종 암의 종양이 있는 사람들이 몇 달간의 맨발 걷기로 종양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치유되는 현상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대형 뇌수술로도 치유되지 않던 만성 두통이 사라지거나 안구건조증, 비염, 이명 등이 사라지고 족저근막염,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척추관 협착증 통증까지 개선되었다는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통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중 일부는 오랜 투병 끝에 죽음에 이르는 암의 경우는 그 징후가 종양 등으로 나타나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을 쓰고 먹는 음식을 바꾸고 생활 환경을 바꾸는 등 병의 치유를 위한 각종 준비를 할 시간을 준다. 행여 못 고치더라도 적어도 죽음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반면 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병 자체가 사전에 예후 없이, 즉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주어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아르헨티나 축구 황제 마라도나가 60세의 이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가 왜 그런 이른 나이에 사망했을까? 마라도나와 유사한 이유로 갑자기 사망에 이른 사례들은 많다. 2020년 7월 영화감독 정인봉 씨는 서울 서초구 청계산에서 쓰러져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세상을 떠났다. 한창 왕성하게 일할 나이 52세에 더더욱 청계산 등반 도중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다. 만약 고 마라도나나 고 정인봉 감독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운동을 하였거나 등산화를 벗고 맨발로 산행을 하였더라면 그래도 그러한 급작스러운 죽음에 직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 벤처 창업의 1세대로 대표적인 성공 벤처인인 이민화 한국벤처협회 명예회장 겸 카이스트 겸임 교수도 어느 날 갑작스런 부정맥으로 사망했다. 의료기기 업체 메디슨을 창업한 고인은 의료산업에 대한 열정 역시 남달랐다는 전문이다. 하지만 그는 소리 없이 다가온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인 부정맥으로 66세의 이른 나이에 그 스스로 돌연사하는 비극에 이르게 되었다. 심장마비의 경우 단 4분 정도의 심폐소생 골든타임이 주어지지만 과거 개그맨 고 김영권 씨의 경우처럼 그 골든타임을 놓쳐 발병 즉시 죽음에 이르거나 비록 소생하더라도 고 이건희 회장처럼 생전의 6년여를 병상에서 무의식 상태로 투병해야 하는 참으로 무서운 질병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심장박동이 전기적 신호 전달 체계에 의해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즉,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전기적 작동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장의 그 전기적 작동 체계 또는 전기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부정맥 현상이 생기고 또 어느 날 돌연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 어떠한 산업기계나 공작기계이든 또 병원에서 쓰는 의료장비이든 전기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기계와 장비들의 경우 전기적 작동에 방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땅에 접지한다는 사실을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과거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워 알고 계실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사무실이나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냉장고 등도 모두 접지선에 연결되어 언제든 항상 접지되어 있다. 전기적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기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려면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심장도 땅에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자연히 이르게 된다. 바로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고 있는 맨발 걷기를 통한 접지 이론과 맞물리는 것이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는 몸의 전압이 평균 200에서 600mV, 많게는 1000mV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지만 맨발로 맨 땅에 접지하는 순간 0V로 떨어져 전기적으로 절대 안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맨발로 땅 위를 걸을 경우 몸속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땅속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만나 중화되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와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혈액의 점성을 묽게 해주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줌으로써 부정맥, 심장마비 등 심혈관 질환이나 뇌 질환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주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의하면 고혈압이란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말한다.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 신부전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병으로 규정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은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지칭하며 고혈압은 증상도 없고 고혈압으로 진단되어도 특별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혈압은 중장년층을 위험하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병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30% 이상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이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다. 특히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30대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60대에서 40% 이상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년 이후에는 혈압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고혈압 판정을 받는다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말한다. 첫째, 높은 혈압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셋째, 높은 혈압을 잘 조절하면 심장병, 뇌졸중, 콩팥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째, 가장 중요한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고, 둘째, 고혈압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단정과 함께 셋째, 반드시 약물을 통한 치료를 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원인도 모른 채 혈액을 희석하게 시키거나 혈압을 낮추는 데에만 치중하는 각종 고혈압 약만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투약하면 응당 몸에 부작용이 생길 터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마치 하수관이 막혔는데 그 하수관이 막힌 원인을 없애 하수관 자체가 깨끗해지도록 조처하는 대신 하수를 약으로 정수하는 노력만 지속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수관의 물은 약으로 어느 정도 정화가 되겠지만 하수관의 벽은 오염물이나 침전물로 갈수록 덕지덕지 두꺼워져 결국 나중에는 약으로 정화된 물조차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고무미창을 댄 신발을 신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지와의 접지가 차단되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혈액 속 독소가 다 제거되지 못하고 혈액 자체의 점성이 높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벽에 침전물이 쌓이고 동시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서서히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위와 같은 관점은 저자의 맨발 걷기 운동본부의 회원 중 혈압약의 복용을 끊고 오로지 맨발로 걸은 결과 고혈압이 빨리 떨어지고 정상화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다. 임신 중독 중의 후유증으로
20여 년 동안 신장 기능이 29%로 줄어 투석 직전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45분마다 잠을 깨어 도저히 잘 수 없는 극도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에 시달리던 송혜란 씨, 여 65세가 2달여의 맨발 걷기로 대부분 증상이 괄목할 만큼 치유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맨발 걷기를 하기 전 그녀의 혈압은 187에서 혈압약을 먹어 167이었는데 맨발 걷기 한 달 후 이를 스스로 끊었고 이후 병원 검사에서 혈압 118로 완전한 정상으로 돌아왔다. 거기에다 공복 혈당치도 그전에는 207에 달하였으나 이제는 100 이하의 정상치로 돌아왔다. 동시에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고혈압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인 심근경색, 협심증이나 뇌졸중 등으로 인한 반신마비 등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된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고혈압으로 인한 협심증으로 심장판막에 스텐트 3대를 시술받은 김철수 씨, 남, 77세도 직전 3년 병원으로부터 지속해서 혈압약을 처방받고 복용해왔지만 그동안 병원으로부터 혈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그런데 3개월간 맨발 걷기를 한 이후 찾은 병원으로부터 혈액이 너무나 깨끗해졌다. 앞으로 2년간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놀라운 판정을 받았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되었던 조옥순 씨 역시 지난 1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로 걸어 진작에 반신마비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혈압도 과거 160 수준에서 110에서 120 수준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과거에는 병원으로부터 혈압약을 5알 정도 처방받아 먹었지만 고혈압의 개선이 현저하여 얼마 전 병원에서 한 알로 줄여 처방받고 최근 그마저도 스스로 끊었다. 맨발 걷기는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들어가 혈액이 묽어지는 천연의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맨발 걷기 시 접지는 몸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천연의 항산화제 역할까지 함으로써 몸속의 독소를 모두 중화시키고 소멸시켜 혈액을 깨끗이 정화할 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당뇨병이야말로 우리 국민 누구든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그런데도 국제 당뇨병 연맹조차 뚜렷한 대책 없이 당뇨병 환자의 증가를 지켜만 보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단순히 혈당량이 높은 것을 당뇨로 알고 있고 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치부하고 있지만 그 합병증은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 합병증은 혈당이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을 가진 눈, 신장, 신경 등에 먼저 혈관 손상이 발생하며 실명 원인 1위인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하거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화자 씨, 여 57세는 지난 2017년 건강검진에서 공복시 혈당이 238에 달했고 당화 혈색소는 무려 14.6에 달했다. 그러다 눈이 잘 안 보여 병원을 찾았더니 당뇨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망막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내분비내과 쪽에서는 수술을 반대했으나 웬일인지 안과 쪽에서 수술을 강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당뇨 약을 끊고 김화자 씨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병원에서 인슐린 주사 투약 방법을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아 주입 시 1에서 10까지 세는 동안 주사액을 주입해야 하는데 그냥 주사기를 찔렀다가 금방 빼버리는 잘못된 주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약도 끊고 인슐린 주사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김화자 씨는 집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또 다른 합병증인 뇌경색이 온 것이다. 뇌혈관이 손상되고 그에 따라 뇌조직이 괴사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남편에게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큰 위기는 모면했으나 그로부터 김화자 씨는 오른쪽 손과 발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유사한 반신마비 증세로 고생하다 맨발 걷기로 치유된 조옥순 씨 내외를 만나 맨발 걷기의 치유력을 들은 후 김하자 씨는 맨발 걷기로 하루하루 치유의 과정을 밟는 중이다. 맨발로 걸은 지 3, 4개월이 지나 많은 차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오른쪽 손가락들이 여전히 펴지지를 않는 모습을 보고 저자가 접지 손목 밴드를 하나 가져다 주고 밤에는 그를 찬 접지 상태에서 숙면하도록 했다. 일주일쯤 후 만난 김하자 씨는 그동안 안 펴지던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며 기뻐했고, 그러던 중 2020년 10월 20일 병원 검진에서 나타난 일부 항목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체중은 2017년 75kg에서 50.5kg로 빠졌고, 혈압도 수축기 혈압이 과거 2014년 159에서 2017년 128로 정상화된 이후 2020년 115로 안정되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17년 185에서 124로, LDL은 2017년 106에서 32로, HDL은 2017년 67에서 97로 모두 호전되었다. 공복시 혈당도 무려 238에서 85로, 또 당화 혈색소는 무려 14.6에서 7.5로 두 가지 수치 모두 극적인 개선 현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김하자 씨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이제는 인슐린 주사도 중단하고 약간의 당뇨약을 복용하는 수준으로 나아졌다. 따라서 당뇨의 근원적 치유책으로 맨발 걷기를 들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회원인 송혜란 씨, 여 65세는 지난 20여 년 임신 중독증 후유증으로 몸과 정신이 다 망가진 처참한 모습에서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예쁘고 날렵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특히 2개월 전 나무지팡이 2개에 의지하여 퉁퉁 부은 몸으로 겨우 대모산을 오르던 그 안쓰러운 모습에서 2달여가 지난 후 완전히 계란형의 젊고 예쁜 얼굴 모습을 되찾았고 몸에 부기가 다 빠져 한결 날씬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하였다. 얼마 전 폐경된 한 여성이 2달 정도를 맨발로 걸었더니 생리가 재개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적이 있었다. 그러한 현상은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거친 숲길을 맨발로 걷고 나면 잠잠하던 남성도 힘차게 솟구치게 되니까 말이다. 2014년 일본의 한 유치원인 토리야마 슈퍼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종일 맨발로 생활하고 맨발로 뛰놀게 하였더니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 뇌성마비 아이까지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였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다. 토리야마 슈퍼 보육원을 다녔던 아이들은 암기력이나 뇌의 성장 속도가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졌고, 그곳 유치원을 졸업하는 아이들은 3세에서 7세에 졸업할 때까지 평균 2, 3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하였다. 집중력이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증거였다. 몇 해 전 대구의 관천초등학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도되었다. 맨발로 운동장 흙길을 매일 40분 걷게 하였더니 아이들은 저마다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하였고 화가 덜 나고 인사도 더 잘한다고 이야기들 하였다. 아이들 스스로 등교 시간을 앞당기고 수업할 때는 집중력까지 높아져서 시행 2달 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모두 놀라워하였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흉곽 기형이 있어서 숨쉬기가 불편해 학교 생활에 의기소침해했다. 그러다 흙길을 매일 맨발로 걸으며 증상이 한결 나아지고 표정이 무척 밝아졌다라고 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 여러분께 기회가 되는 한 수시로 땅과의 접지를 권해드리고 있다. 1일 3식처럼 하루에 3회 정도 정기적으로 땅과의 접지를 권해드린다. 더 나아가 3회가 아닌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린다. 사실 온종일 맨발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수시로 집 근처 또는 일터의 사무실 근처의 조그만 공간의 땅이라도 보아두셨다가 바람 쐬러 나오셔서 10분씩 또는 20분씩 잠시 급속 접지 충전을 해보시라. 최근 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해 약물 등에 손을 대는 유명인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자주 보인다. 스트레스와 고뇌의 해소가 안 될 경우 결과적으로 찾는 것이 결국 병원에서 처방하는 신경 안정제 등의 약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약효가 떨어지면 이번에는 더 많은 약의 처방이 있어야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고단위 약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종 보는 약물 중독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미국 의사들의 접지 실험 결과의 논문으로 이미 밝혀졌듯 접지를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안정되면서 통제불능으로 치닫던 불안과 초조, 과민 현상들이 해소됨과 동시에 편안함과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감사하고 긍정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신만만한 신념과 확신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 아무리 불안하고 스트레스에 가득 찬 사람이라 하더라도 맨발로 숲길을 걷고 접지하며 흙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확신을 갖고 실천해 나간다면 어떠한 불안이나 우울, 초조, 과민 등의 증세도 깨끗이 다 해소될 것이다. 유명인사들은 물론 학생들, 젊은이들, 일반인들이 우울증 등으로부터 비롯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얼마 전 유명 정치인이었고 저자의 고교 5년 후배였던 한 정치인 역시 한때 우울증을 고백했었고 그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룹 신화의 멤버인 가수 김동완은 한 여배우를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향정신성 의약품이 얼마나 간편하고 빠른 일인지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갖고 있는지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혹은 빠른 해결을 위해 약물을 권유하는 일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람들을 불안케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적인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과민함 등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책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우리 몸의 땅과의 접지, 즉 숲길 맨발 걷기에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여러 회원들이 맨발로 걸으며 황홀함을 느낀다든가 의식의 리셋을 통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행복한 느낌으로의 순간적인 의식의 전환, 즉 리셋을 이룬다는 사실 등이 위와 같은 실험 결과와도 일치한다. 저자의 가까운 친척 한 분은 수년 전 70대 초반의 나이에 조금 기억력이 둔해지는 상황이 생기자마자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며 직계 가족들의 성화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며 각종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다. 이후 급속히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7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불과 몇 해 만에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고 말았다. 몇 년 전 고인이 되신 저자의 모친께서 94세에 주무시는 동안 선망 현상이 보이신다고 하여 병원을 찾았더니 치매의 시작이라며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그 약물을 드신 이후 어머님이 완전히 처지시고 아침에 일어나시지도 못하여 병원에 가서 항의하고 약물의 단위를 낮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송구스럽게도 그 이후 연로하신 모친의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셨고 일시적으로 선망 현상은 없어지셨지만 돌이켜보면 어머님은 혼몽한 상태로 계시다가 약물 속에서 돌아가셨던 가슴 아픈 기억이 선명하다. 당시 저자도 앞뒤를 잘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고 맨발로 땅을 접지하기 어려웠던 무지와 현실의 한계 탓이었다. 통탄할 일이었다. 어머니 대지는 반드시 치유한다. 땅은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전자를 올려주신다. 그로 인해 몸 안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혈액이 묽어지고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가 생성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안정시킨다. 어쩌면 수많은 환우들이 아직도 대책 없이 앓고 있는 파킨슨 병뿐만 아니라 치매,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 질환들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단지 진액만 늦춘다는 약물이 아닌 바로 땅과의 접지의 회복인 맨발로 걷고 맨발로 사는 생활의 실천이라는 믿음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간구한다. 지금까지 맨발로 걸어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